이번이 11차예요. 오늘 하는 게 마지막 차시고요. 꽤 길었어요. 길게 진행한 건데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해서 좀 네트워크 포렌식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어떤 공격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네트워크 포렌식 강의를 만들었고요. 1차에서는 보시다시피 웹 취약점 스캔 트래픽을 다수의 공격 중에서 유효한 공격을 빠르게 분석해낸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2차, 3차에 나눠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패킷 분석 이론과 실습 분석을 했습니다. 4차는 SMB 프로토콜 해킹, 이터널 블루 익스플로이 예제로 SMB 통신 패킷 정상과 비정상을 비교해서 공격 패킷 분석 실습을 했습니다. 5차는 RAT 감염이라고 해서 고스트렛, NJ렛 툴을 이용해서 감염했을 때 발생하는 실제 패킷을 캡처한 다음에 지립 언컴프레셔랑 베이스 64 디코딩 등을 통해서 감염 패킷을 노출된 정보를 복구하는 그런 실습도 진행을 했고요. 6차 무선 네트워크 해킹 패킷 분석은 무선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WP 취약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세 분석, WP 암호키 크랙 실습을 했고 웹해킹 7차 웹해킹 분석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나 SQL 인젝션, 파일 업로드 등에 대한 웹해킹 패킷 분석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8차는 대용량 패킷 분석이라고 해서 수기가바이트 이상의 패킷 분석 시에 CLI 및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패킷을 좀 더 빠르게 가시화하고 공격을 파악해 나가는 실습을 했습니다. 9차, 10차에 걸쳐서는 네트워크 탐지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포렌식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요. IDS는 수리카타랑 스노비랑 연동해가지고 구축을 했고, 스노트랑 HSC라고 윈도우 기반의 구축 실습을 했습니다. 포렌식 시스템은 이제 몰로치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구축해서 실습을 했고요. 금일 마지막 차시 11차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을 지난 강의 때는 이론적인 VM 구성이나 선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아까 카톡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NS3라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하고 자신만의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미리 설치하셔서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11차 진행하게 되면 학습 개요는 이번 차시에서는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GNS3 설치하여 가상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구축하고 지난 학습을 복습하고 자신만의 가상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 실습한다. GNS 설치를 하고 라우터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 환경에서 네트워크 포렌식을 실습한다. 자신만의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장비 패킷 분석을 실습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목차는 GNS 설치, 내부망 구축, 인터넷 연결 라우팅, 보안 시스템 VM 연동까지입니다. GNS 실습에 앞서서는 별 다른 장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좀 미리 알려드릴 게 몇 가지 있어서 캡처를 떠왔어요. 여기 GNS3 홈페이지 가면은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GNS3가 설치가 되면은 GNS VM이 필요하게 됩니다. GNS VM이란 게 보시다시피 그 홈페이지에서 GNS3 VM OVA라는 그 VM 파일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VM웨어나 아니면 버추얼박스에다가 마운트 시켜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고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왜 들어가냐 보면 그 CDN 방식이라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임포트한 라우터나 스위치들을 그 VM 내에 모든 환경 설정을 저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VM만 있으면
다른 물리적 호스트에 가서도 똑같이 재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죠. 이 VM이 날아가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GNS3는 뭐 설치하고 뭐 그럴 건 없습니다. 그냥 VM을 마운트 시켜서 올리면 되고요.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메모리 사이즈 같은 것만 좀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환경에 대한.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라우터나 뭐 그런 가상 이미지들의 메모리나 CPU는 이 GNS VM에 종속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우터 같은 거는 설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원하시는 라우터 모델을 이 GNS 화면을 누르시면 이쪽에 팝업이 하나 뜨고 Add Appliance라고 나와요. 여기서 뭐 Create New 버전에서 제 이미지대로 이름을 치고 이 이미지를 임포트하면 되는데,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GN3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원하는 iOS는 얼마든지 어느 사이트 가도 다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어디서든 원하는 모델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서버나 윈도우즈 시스템을 또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 GNS 안에 이제 또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메모리 사이즈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가능한 좀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VM 내에서 가상 윈도우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인텔의 VTX라고 그 하이퍼바이저 기능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사용함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CPU 하이퍼바이저 기능은 디폴트로 디세이블 돼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GMS를 설치하고 키시면 이런 프로젝트 생성 화면이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적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임의로 작성해 볼게요. DS2019 6월 9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된 모습이에요. 생성이 되고 VM GNS가 이미 켜져 있어요. 저는 VM을 켜놨는데 GNS VM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GNS가 이렇게 켜져 있어요. 미리 켜놓으셔도 되고요. 부팅할 때 켜집니다. 알아서. 첫 번째로 이제 내부망을 좀 먼저 구축을 할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VPC라는 그 가상 PC가 있는데 IP 설정이나 핑 정도 해볼 수 있는 가장 라이트한 시스 PC 단위입니다. 여기다 한 3대 정도 그냥 놔볼게요. PC 3대가 놨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뭐 스위치 같은 게 하나 있어야겠죠. 여기서 선택하게 되는데 서버를 뭘로 쓰냐. 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VM에 놓습니다. 그래야 VM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스위치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 여기다가 전 라우터 중에 여기 보시면 인스탈리드 어바이브라고 써 있는 거는 설치된 거랑 뭐 그 사용 가능한 목록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미 설치된 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 7200만 설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이 카탈리시스 시리즈라고도 하는데 3000, 4000, 2000대가 있는데 7000을 하게 되면 그 L3 이상을 커버하기 때문에 좀 7000을 쓰고요. 3000대를 하셔도 라우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예. 그래서 라우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라우터로 쓸 건 아니고요. DHCP 서버로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 라우터지만 DHCP 서버를 라우터를 활용해서 구축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왼쪽 화면에 보시면 여기 선 모양이 있어요. 선 모양 누르시고 스위치를 누르면 포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누르시고 라우터에 파스트 이더넷 0-0
이렇게 하면 연결이 돼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 연결하고. 지금 빨간 점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고 초록 점은 연결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초록불로 돼 있죠. 우측 상단에도 나와 있는데 초록불이 켜진 겁니다. 이 라우터도 스타트를 누를게요. 그럼 켜진 거고요. 여기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뭐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별로 딱히 인터페이스 추가할 때 아니면 별로 만질 일이 없더라고요. 스톱을 누르면 꺼지죠. 바로 라우터가 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일단은 호스트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건 라우터로 쓸 용도가 아니니까 DHCP 뭐 서버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다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PC부터 한 번씩 볼게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터미널 창이 하나 떠요. PC1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시면 호스트네임 PC1, 2, 3인데 PC1을 볼 수가 있고요. 기타 궁금하신 거는 뭐 물음표를 누르면 헬프 창이 나와요. 이번에 제가 실습할 거는 DHCP 연동이랑 뭐 핑 체크랑 DHCP랑 핑 외에 별 다른 거는 만지진 않을 겁니다. 쇼하고 IP 치시면 현재 IP 설정 정보가 나와요. IP가 세팅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이거를 수동으로 하지 않고 DHCP 서버를 구축해서 할 거니까 그걸 해볼 거고, DHCP 서버를 구축하면 DHCP 클라이언트를 동작시켜야 되는데 DHCP 보시면 D는 DHCP를 요청해서 패킷 디코딩 하는 거고, R은 리뉴, X는 릴리즈. DHCP D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패킷이 보여요. 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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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퀘스트. 이렇게 DHCP를 브로드캐스트 날리는 거죠. DHCP 서버가 있으면 나한테 IP를 다오. 서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2번, 3번도 동일할 겁니다. 그럼 이 서버에 DHCP 서버를 구축을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라우터거든요.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설정할 때 이제 이네이블 하면은 이게 샵 표시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어떤 패스워드나 접근 권한에 대해서 다 해제가 된 상황이라 바로 샵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어떤 명령을 보고 싶으면 show하고 원하시는 거 치시면 됩니다. 뭐를 땐 물음표. show하고 저는 현재 인터페이스를 보고 싶어요. 인터페이스 보면 fast이던에 0-0에서 쭉쭉쭉 정보가 나와요. 전체 설정을 보고 싶다. show running config 라고 치시면 이제 전체 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 라우터에 대한 설정이에요. 라우터를 많이 달아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IP 설정 안 돼 있고 뭐 셧다운 돼 있고 듀플렉스 앞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외에 별로 특별한 건 안 보여요. 아무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일단은 IP 먼저 넣고 DHCP 설정하겠습니다. 컴프 할 때는 컨피그레이션 터미널인데 약자로 컴프 띄고 T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정해야 되는데 show into state를 하게 되면 이 컨피그에서는 이 show 명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컨피그 내에서 못하니까 exit 치고 밖에 나가서 다시 하시려면 번거로우니까 do show 하시면 됩니다. do를 치시면 컨피그 내에서도 이제 show 명령을 볼 수가 있고요. disable 돼 있죠. fast 이더는 0-0. 인터페이스 설정에 컨피그 들어와서 int fa 0/0이 들어가고요. IP 어드레스를 10.55번을 줄게요. 이렇게 서브넷까지 주신 다음에 no shut이라고 하면은 no shut다운 하면은 인터페이스를 enable하는 명령어예요. 좀 기다리시면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하고 나오고 change state up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DHCP 설정을 할 건데 방금 IP랑 인터페이스
IP 주고 인터페이스 살린 거밖에 안 한 거고요. IP, DHCP, 그리고 DHCP명 풀로 주면은 DHCP 서버명을 주고 네트워크 대역을 10점대 주고 레이즈는 바나나는 기가입니다. IP를 주고 7일로 주고 DNS 서버는 제 DNS 서버를 따로 구축을 안 할 거라 구글 DNS를 주겠습니다. 8.8.8. 그 다음에 라우터 정보를 줘야죠. 디폴트 라우터는 10.10.0. 2번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이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오고 이 IP DHCP excluded address는 제 DHCP 대역을 정의를 했잖아요. 네트워크 10점대 뭐 사이드 24비트로. 근데 나는 이 IP 대역 1부터 20만큼은 DHCP로 주지 않겠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부터 20은 제가 뭐 다른 보안 시스템이나 서버들 IP로 줘야 되거나 스태틱으로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excluded라고 범위를 잡아서 주면 DHCP에서 서버에서 이걸로 릴레이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나가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스위치나 라우터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커피 러닝 컨피그는 현재 메모리에 있는 거를 저장하겠다는 거고 스타터 컴피는 이제 비발성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껐다 켜더라도 스타트업 컴피그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설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저장 안 하시면 껐다 켜면 날라가요. 네, 이렇게 하면 DHCP 서버는 설정이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이 PC에서 하고 또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실습할 때 왜 이런 시뮬레이션 구축하냐면 패킷 분석할 때 용이에요. 이 PC들에 대한 라인이 있잖아요. 잠깐 끌게요, 이거. 여기 선택하면 빨갛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 각 라인별로 패킷을 이 라인에 흐르는 트래픽만 뜰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PC에서 발생하는 것만 뜨고 싶다. 그러면은 누르시고 마우스 클릭하고 스타트 캡처 누르시면 이 라인만 패킷을 뜰 수가 있어요. 이 망이 좀 더 복잡해지면 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패킷이 아무것도 안 흐르죠? 지금은. 네, 이렇게 와이샤크로 패킷을 잡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패킷을 한번 떠볼게요. IP가 없으니까 DHCP 서버로 달라고 하면 네,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리퀘스트만 나왔는데 리퀘스트를 요청하다 리플라이가 왔어요. 리플라이로 첫 번째로 너의 IP는 21번으로 할당한다. DHCP 서버는 IP는 뭐고 레이즈 타임은 뭐 일주일 초 단위로 계산한 거고 그다음에 DNS 서버 라우터 주소 이런 걸 주고 한 번 더 마지막에 오코드 1으로 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DHCP 서버에 응답이 오고 그 패킷을 저희가 이렇게 본 겁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DHCP 서버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나가죠. DNS 데스티네이션이 2525면 브로드캐스트로 나가고 IP를 달라고 요청한 거고 한 번 더 나가네요. 리퀘스트가. 그다음에 오퍼 제한 DHCP 제한이 왔는데 21번으로 설정해서 온 거고요. 받아서 세팅이 된 통신입니다. 리퀘스트 마지막 에크까지. 그래서 IP가 통신하게 된 거를 우리는 설정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게 이제 IP가 설정이 됐으니 ARP
ARP들도 보이죠? ARP 나가는 거. 21번 누군지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이쪽 맥에서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뭐 이렇게 한 번씩 구축하신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얘네들도 IP를 다 줄게요. 이거 번거로우면 이 VPC 이미지를 이니셜라이징 할 때 스타트 명령어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DHCP-D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얘도 좋고 21번, 22번 23번 그러면 23번은 21번, 22번, 23번 그리고 얘는 50번이죠. 다 통신이 돼야 되거든요. 써줄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볼 수 있고 이런 도형 같은 것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넣으신 다음에 스타일 스타일 바꾸는 게 있어요. 여기 있다. 뭐 컬러를 뭐 노란색 해서 투명도를 좀 낮추고 맨 뒤로 보내고 네. 그럼 다시 텍스트로 내부망 여기 내부망이라고 이렇게 하나 망을 만들었어요. 스위치까지 있는 거고요. 핀 같은 것도 얘가 얘한테 보낼 때 얘가 얘한테 보낼 때 하나씩 캡처도 되고요. 여기서 따로 이제 콘솔 같은 거를 뽑아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뭐 핑이 나가는지 정도는 한번 테스트를. 일단 자신 IP는 당연히 나갈 거고 22번 나가고 21번 나가고 DNS 서버 55번에도 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건 없겠죠. 안 나가겠죠. 네, 여기까지가 그 DHCP 서버 구축인 거고요. 이번에는 뭘 해볼까? 이게 라우터. 얘가 인터넷까지 실제로 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VM, 윈도우 같은 걸 하나 넣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각자 쓰시는 VM웨어나 버추얼박스가 있으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뉴 어플라이언스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VM 버추얼 머신, 버추얼 박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누르신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선택만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임포트 하시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드래그해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넣어놓은 것 중에 윈도우 7 서버가 있네요. 윈도우 7을 이렇게 끌어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네, 끌어다 놓고 망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일로 좀 옮겨놓고 스위치를 하나 더 넣고 그리고 이제 이 라우터랑
DHCP 서버랑 이제 좀 헷갈리니까 이 심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원하시는 심볼로 바꾸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버 모양으로 바꿔놓을게요. DHCP 서버.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방화벽을 구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화벽 이미지가 지금 당장은 제가 없어가지고 일단 방화벽처럼 생긴 스위치만 둘게요. 이게 제일 비싼 거 같네. 이렇게 인트 뭐 파이어월이라고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쪽망이 더 빠지는 이거는 웹서버로 쓸 거예요. 웹서버 웹 와스 서버 이거 뭐 DMZ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꺼져 있죠? 얘도 키면 됩니다. 연동한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스타트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켜지고요. 보시다시피 이 VM도 이렇게 가상이지만 연결이 되면은 이쪽 DHCP 서버에 IP를 가져와요. 잘못 썼네. 55번. 네. 얘가 DHCP 클라이언트가 동작하게 되면 여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윈도우즈 서버인데 여기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구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여기다가 스노트도 올려놨고요. 허니팟으로 쓰려고 허니팟 콘솔 지난번에 실습했던 거를 다 복합적으로 넣을 거예요. IP를 한번 볼까요? IP가 지금 할당이 안 돼 있네. 자동으로 가져오기 해놓고 네, 지금 IP 가져온 거 보이시죠? 10.0.0.31번 55번 이렇게 이게 뭐 실제 VM웨어지만 여기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나왔고 이 서버가 이렇게 준 거예요. 당연히 아직까지 뭐 인터넷은 안 되겠죠? 55랑 아까 만들었던 그 가상 PC들하고는 통신이 되겠지만 뭐 핑을 뭐 구글로 나간다던가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전혀 접점이 없거든요. 폐쇄망 테스트라. 그래서 인터넷까지 가려면 이 클라우드라는 걸 주시면 이 클라우드 주실 때는 여기 본인 PC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름만 바꿔놓을게요. 이게 인터넷으로 쓸 거니까 인터넷으로 하시고 컨피그 모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인터페이스가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잠시 볼게요. EN5로 하면 되겠네요. EN5가 이제 그 인터페이스 아니구나. EN5가 EN8 19168 0.50으로 잡혀있어요. EN8로 설정을 연동을 할게요. 이쪽으로 해서 라우터를 하나 더 놔야겠죠? 라우터를 하나 더 놓고 여기가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라우터를 설정할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연동을 인터페이스가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이럴 때는 하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인터페이스가 파스트 이더넷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에다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슬롯에다가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 패스트 이더넷으로 TX하고 ETX인데 이거를 듀플렉스, 그러니까 뭐 네고시에이션까지 잡아주는 거라 뭐 밑에 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하나 더 추가될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EM8이라고 했죠? EM8과 이쪽에 있는 파스트 이더넷 0-0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허브를 하나 둘게요. IDS를 하나 놓을 거랑 그 FOD 스위치나 그 패킷 릴레이 하는 것들이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뭐 찾으면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허브는 아시겠지만 그 ARP를 무조건 브로드캐스팅해요. 받으면 무조건 뿌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트로 통신하게 되고 나머지 포트들이 그 트래픽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IDS 입장의 인터페이스가 그 프리미스쿠스라고 무차별 모드라고 자기 목적지 맥이 아니어도 다 수집하기 때문에 허브에 붙이면 미러된 트래픽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를 놓으면은 가능하고요. 그럼 이태거 인터페이스랑 이쪽 허브랑 연결을 하고 허브를 다시 이쪽 방화벽 쪽에 연결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죠. 인터넷은 이렇게 해서 파이어월에서 DMZ 존에 들어갈 수 있고요. 구분 좀 해놓을게요. 스타일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까 IP가 몇 번이었죠? 31번. 네, 이렇게 넣으면 되고 좀 궁금한 게 이쪽 라우터 설정만 남았는데 라우터는 일단 켜야겠죠? 켰어요. 킨 다음에 IP를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인터페이스 오늘 나와요. 이걸 누르시면 표시가 되거든요. FA 0-0과 이 위쪽에는 192.1, 68.0.50. 아까 제 PC 인터페이스가 EN8로 잡았을 때 이 IP였거든요. 얘가 우리 내부 폐쇄망에서 바라봤을 때 인터넷 공인 IP 그 받는 반대편 시리얼 번호는 19180.50이에요. 여기 IP 설정하면 이 내부망에 대한 공인 IP가 되겠죠? 공인 IP는 192.268.0.52 52로 줄게요. 그러면 이게 공인 IP가 되고요. 좀 내부망 IP도 줘야겠죠? 그거는 똑같이 주죠. 10.0.0.2. 아까 우리 라우터를 10.0.0.2로 줬죠. 아까 여기서 줬을 때 여기도 갖고 있는 그 IP가 이게 라우터가 되고 이 게이트웨이 IP가 넘어갈 땐
이 IP로 변환이 돼서 나가는 NAT 설정도 해야 되고, 라우터, 게이트웨이가 바라봤을 때 라우팅 설정도 해줘야 돼요. 이 라우터에다 그거 설정해주면 이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그 가상 PC더라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게이트웨이 찍고, NAT 돼서 이쪽 IP 찍고, 라우팅 돼서 제 인터페이스를 찍고 인터넷에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가 인터넷 서 있지만. 그거를 구현을 하면은, 여기 또 아까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설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FA 0-0이 외부예요. 다시 0을 외부로 줬을 때 52번.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IP NAT를 outside 주고, 네, 알아서 올라오지만 한 번 더 줄게요. No shot. 나오고, 그다음 내부 인터페이스도 줘야죠. (1-0) 내부 인터페이스는 IP 10.0.1.2 네, 이렇게 주시고 IP NAT는 inside. 그다음 마지막에 no shot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면 do show int 서머리 주시면 past 이전에 0-0 살았고요. 1-0 살았죠. 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 확인이 돼요. 벌써부터. IP 확인해 보시면 0-0 위에 거는 1918.0.52번을 줬고요. 그 다음에 1-0은 10.0.2 여기 밑에다가 줬어요. 확인이 됐고, 이것만 줘서 끝나느냐? 당연히 아니죠. 라우팅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NAT도 해줘야 되고. IP 라우트라고 쓰시고, 소스를 먼저 쓴 거예요. 소스는 어느 데서 오든 간에, 어느 서브넷에서 오든 간에, 일로 가라. 그 다음 게이트웨이, 다음 홉이죠. 이 라우터 입장에서 어디서 오든 간에 다음 홉으로 줘야 되는 스태틱 라우팅 설정을 하는 거예요. 1918.0.1. 1로 주는 게 사실 여기에서 그 다음 게이트웨이가 1번이니까 1로 주는 거죠. 이쪽 물리적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만 50이고. 릴레이 기능이 제 거 맥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게이트웨이를 주시면 돼요. 주시고 뭐 네임 서버 이 라우트는 DHCP를 안 받으니까 DNS 설정 한번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해줄게 NAT 설정. 지금 IP 줬고 라우트 줬고 NAT를 해주면 돼요. NAT라는 건 이 10.4설 IP가 인터넷에 나갈 때 10점대를 소스로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192로 변환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소스 NAT가 돼서 1918.0.50이라는 출발자 IP를 가지고 인터넷에 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192도 사설이지만 이렇게 회대망에서는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나갈 때 제 PC는 이 192도 공인 IP 175.197.7의 2를 들고 나가네요. 외부 나갈 때. 얘가 한 번 더 나가죠.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NAT 설정은 IP NAT 인사이드가 소스 리스트 10 파스트 인터넷은 0-0 오버로드로 주시면 돼요. 네, IP NAT 인사이드 소스 리스트 10. 이 소스 리스트 10은 일단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걸 왜 주는지.
그리고 인터페이스 여기다가 오버로드 시킨다는 게 그 IP 나트를 인터페이스 개념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IP 대역으로 풀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구성에선 더 편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리스트 10을 준 거는 여기서 ACL로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나갈 때는 당연히 ACL이 들어갑니다. 라우터에서는. 액세스 리스트 아까 10 커밋 허용한다. 그렇게 주면은 오타가 났네요. 네, 이렇게 주시면 돼요. 나온 다음에 그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저장하는 건 커피 러닝 컴피그 스타트 커피고 그럼 저장이 되고요. 설정한 거 보시면 쇼런 하시면 돼요. 보시면 뭐 네임 서버 아까 설정한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정한 거 0번이 이쪽이고 1번이 안쪽 그 다음에 라우팅 설정한 거 그 다음에 나트 인터페이스 0-0으로 오버로드 시키는 거.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고 됐으면 얘가 실제로 나간 테스트 해봐야죠. 0.2 자기 인터페이스 당연히 가죠. 상단 인터페이스 0.52 가죠. 그 다음에 1번 가네요. 핑 구글까지 갈까요? 가네요. 잘 가네요. 여기서 라우터 가는 거 확인했으면 나머지 뭐가 돼요? 이 PC가 이렇게 지나서 방화벽을 지나서 허브를 지나서 라우트에 지나서 나트가 돼서 변환돼서 나가는 걸 봐야 돼요. 이 PC에서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핑 하고 8.0.52 가죠. 네, 이게 간단한 의미고요. 그래서 핑 8.8.8 잘 가네요. 네. 아까 DNS를 8.8.8로 했죠. 그럼 구글 DNS 가서 IP 변환해서 되는지 DNS까지 테스트하려면 구글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IP 변환하죠. 또 IP 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 폐쇄망 구성에서 인터넷까지 나가는 라우팅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그 반대 라트 외부에서 내부 들어온 거 나트를 설정하면 여러분 PC에서 제 가상 환경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해보려면 웹아스에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웹이 있으니까 이게 얘도 인터넷이 돼야 될 텐데 되겠죠? 네, 핑 네, 가네요. 이렇게 가는 거 확인했고 인터넷도 돼야겠죠? 아 인터넷 잘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가상 폐쇄망에서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인터넷 될 때 되게 신기했는데 여러분들 별로 안 신기한가 봐. 어쨌든 이쪽에는 어떤 서버를 구성했냐면 로컬호스트에 일단은 뭐 쇼핑몰 같은 거 뭐 DM샵이라고 해서 오픈소스예요. 또 쇼핑몰 그냥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놨고 이거는 그 PHP도 이 윈도우즈에 올려놓고 JSP, 그러니까 톰캣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NET, IIS도 3개 다 올려놨어요. 웹 서버들은 다양한 그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 그 웹쉘이라든가 뭐 크로사이스 스크립팅이라든가 여러 랭귀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공격 패턴이나 아니면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한 서버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 올려놨어요. PHP 누르면 PHP 업로드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놨고 JSP는 자바 톰캣, 자바 그 아시죠? 매니저 그쪽에다가 이제 업로드하는 거 게시판에 올려놨고 .NET인데 IIS 서버에다가 올려놨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라우터에서 간단히 아까는 이제 나트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나트를 해줬다면 지금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나트를 해줄 거예요. 이쪽에서 일단 그거 먼저 해줘야겠네요. IP 타임에서 뭘 해주자면 아까 인터페이스 IP 50번이었죠. 50번 외부 포트를 80이면 내부 포트도 80에 매핑하게끔 적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외부에서 제 공인 IP를 치고 50번에 80 포트를 치면 이쪽 그 내부에 매핑된 50번 IP에 80이 매핑돼서 들어온다는 나트 설정이에요. 일단은 뭐 되나 볼까요? 포트가 당연히 안 열려 있겠죠? 네, 핑은 가는데 뭐 네, 당연히 없겠죠. 혹시 여러분들도 테스트 해보실래요? HTTP에서 주원 1455 iptime.org 라고 치시면 돼요. 혹시 뭐 저랑 똑같이 접속이 안 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나오는지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적용하는 걸 한번 진행해 볼게요. 웹에서 내부 들어온 것도 간단해요. 다시 컴퓨터 들어가서 IP NAT outside 지금 일부러 안 해놓은 거예요, 한수씨. 그 에러가 아니라 안 되는 걸 보여준 거고. (31번) IP에 대한 80 포트를 어디다 매핑 시키냐면 192.168.0. 52였죠. 내가 아까 IP 타임에 52로 준 것 같은데. 그러네. 어차피 뭐 큰 의미는 없지만 52번. 네. 아까 50번 왜 핑이 갔던 거야? 이상하네. 내가 언행이 불일치한가? 여기 52로 적었는데. 52 맞는데? 네. 헷갈렸네. 52가 맞아요. 192.168.0.52. 네, 52가 맞아요. 핑은 라우터에서 인바운드로 안 들어오게 따로 퍼밋 설정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네, 50번은 제가 뭐 쓰는 게 있나 봅니다. 가는 거 보면. 네, 핑은 중요하지 않아요. 핑은 허용 안 했으니까. 52번 포트로 8080 해놨고, 이렇게 되면 52랑 매핑이 돼야 돼요. 설정을 하게 되면. 외부 IP 내가 이게 바보냐. 31번 168.0.52 이렇게 설정을 하고 IP 하여튼 그리고 그냥 설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포트 관계없이 바로 그냥 스태틱 나트가 되는 거고 위에 거는 포트까지 지정한 거.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카피, 러닝, 스타트. 네, 이렇게 설정이 됐고, 포트 포워딩 개념은 아시다시피 웹에서 들어온 IP를 나갈 때 변하는 거에 반대로 이 19168 0.52로 들어온 IP에 대해서 이걸로 다시 변환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끔 포트를 매핑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외에 이 허브 아까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당한 게 없어서 그냥 냅두고, 여기다가 뭘 추가할 거냐면 IDS 뭐 칼리도 하나 빼놓고, IDS가 네. 저번 구축할 때 9차 10차에서 이제 술카타랑 구축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주면 이 장비를 살리면 이쪽에서 DHCP 받아오겠죠. 부팅하면 이것도 부팅이 될 거고요. 네, 여기다 IDS 놓은 이유는 여기서 공격이 들어올 때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나갈 때 이 IDS로 탐지하는 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뭐 공격을 더 내부 쪽에서 탐지하려면 여기도 둬야겠죠. 네, 여기다 두면 되고 여기 인터페이스를 추가해가지고 이쪽 같은 데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IDS 동작하는지 간단하게만이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요거고요. 네, 수리카타 일단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룰이 어떻게 되나? 챗룰. 제가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바로 탐지하기 위해서 핑을 넣어놨어요. ICMP 프로토콜은 N에서 N으로 가게 되면은 detect ICP 프로토콜을 찍어라. 현재 시간이 21시 9분. 네, 여기도 IP 33번 가져온 거 보이시죠? 지나가는 거 들어가고 이쪽 PC에서 저쪽 라우터로 이쪽 PC IP가 21번 P 52로 나가는 게 하게 되면 이쪽 탐지 시스템에서 이렇게 찍어주겠죠. 여기 보시면 Detect ICMP 프로토콜이라고 나오잖아요. 출발지는 10.0.0.21번, 목적지는 52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데다 핑을 때려볼까요? 다른 IP로 구글로
네, 방금 뜬 건데 22가 구글 IP 172.127 26.3으로 드리는 거 볼 수 있고요. 뭐 또 다른 거 해볼게. 얘가 네, 계속 찍어주네요. 이거 같은 경우. 다른 이벤트는 뭐 공격을 발생시키면 뜰 것 같은데 이쪽 칼리가 외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할 때를 보여주려 하는데 라우팅이 잘 안 돼서 그것까지는 오늘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들어올 때 막혔던 이유를 좀 확인해서 만약 컴피그 문제라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 목적은 이쪽 외부 PC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라우터를 거쳐서 우리 보안 장비 또는 허니팟 같은 걸 구축해 놓고 이렇게 실습하던가 DNS 서버를 구축하든 DHCP 서버를 구축하든, 그래서 망을 분리해서 별도 시스템을 만들든 이런 본인만의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유를 한번 드렸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도 많았을 텐데 잘 참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